안녕하세요. 시사와 정법을 바탕으로 인문학 방송을 하고 있는 해원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오늘이 2월 3일인데 내일 되면 2월 4일이잖아요. 지난주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새해가 되면 이제 을사년인데 진정한 새해는 입춘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춘. 아무리 지난주에 새 설날 돼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을사년은 이 뱀띠인데 진정한 뱀띠는 이 사주상 명략 사주팔자를 볼 때는 입춘 2월 4일부터 이 뱀띠다라고 이제 카운트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을사년에는 작년 25년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암흑의 시기였다면 이제는 좀 밝은 해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하면 아마 좋은 날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또 보니까 논어 제8 태백편 14번째 문장이 되는데요. 오늘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되었나요? 우리가 통상 뭐 간섭하지 마라, 간섭, 남의 일에 잘 관여하거나 간섭하지 마라고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 공자도 그 시대에 아마 군 임금이 하는 일에 자꾸 신하다운 일을 하지 않냐고 자꾸 임금의 이 자리를 넘본다는 그런 뭐 하지만 뭔가 모르게 신하다운 일을 못하고 자꾸 자기가 최고인 양, 개강자라든지 개환자라든지 자기가 신하인데도 불구하고 신하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최고인 양 이 왕의 어떤 자리를 넘보는 쉽게 말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어떤 폭정이라 하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자는 그 자리에 있지 않냐면 그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공자는 주로 얘기를 했는 거 봅니다. 그 말이 오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재기이 불모기정, 그 자리에 기위, 그 자리에 위치 있자거든요. 그 자리에 있지 않냐면 그 정치를 도모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공자는 이제 제자들한테 가장 좋은 거는 이 신하는 신하에 대해야 되고 군주는 군주에 대해야 되고 다워야 되고 또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라고 항상 하는데 오늘날 또 이 문장을 저는 현대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도 사람은 우리가 서로가 의논을 하게 되면 가까워지고 간섭을 하게 되면 멀어지거든요. 공자도 그 위치에 있지 않은데 자꾸 거기에 정치에 도모하지 아니한다.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일에 정치한다는 말은 일을 어떤 간섭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논을 하게 되면 서로가 가까워지고 간섭하면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입장에서도 부모가 자꾸 자식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을 하게 되면 자꾸 반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집을 빨리 뛰쳐나가려고 한다든지 괜히 짜증 내기도 하고, 그 대신 저는 이제 관심을 가져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을 갖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걔가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그렇게 관심을 갖다 보면 딱 걔가 필요한 이야기를 한마디 딱 꼬집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나한테 대해서 상당하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받고
뭔가 모르게 나를 사랑을 하고 참 위대한 분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직장에서도 가만 보면 누가 간섭하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갖다 보면 밑에 부하 직원의 상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전혀 무관심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와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는 훨씬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 점점 가까워진다. 일상생활에서 그러면 관심과 간섭의 차이, 어떻게 하면 상대가 간섭을 안 느낀다고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이겁니다. 뭐냐면 묻지 아니한 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2500년 전에 부처님도 우리가 많은 경전 수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 중에 어떠한 것도 부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 제자들이 물으니 그에 대해서 부처님은 말씀을 한 거죠. 우리가 조계종 소위경전이라고 하는데, 소위경전은 말은 이 기본 경전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건강경입니다. 건강경의 내용을 첫해 1장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부처님이 일어나셔서 아침 때가 이제 식사 때가 되니까 의복을 갖추고 성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한 집도 빠짐없이 순서대로 다 걸식을 하고 돌아오셔가지고 가만 앉아 있으니 제자가 수보리라는 제자가 부처님이 희유하십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니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말에 이제 수보리 제자가 탐복을 해서 계속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소위 이제 건강경의 주 내용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묻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자꾸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면 상대방은 지가 뭔데라고 해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떠한 것에 상대에 대해서 자식이나 부하 직원이나 상사가 어떤 그 부분의 이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툭 질문을 하면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는 더 풍부한 그 사람에 딱 맞는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는 나를 신뢰하고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그 위치에 앉으면 부재기입, 그 위치에 아니하면 그 정치를 도모하지 않는다. 그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하나 덧붙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절 인연이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앞에 다가온 인연들은 뭔가 모르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뭔가 모르게 상대를 위해서 해주라고 자연히 그러한 인연을 나한테 보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찾아왔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덕되는 삶을 못 산다는 것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절 인연은 뭐와 같냐 하면은 우리 거울이 있거든요. 거울을 사물을 비추면 딱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것처럼 시절 인연은 내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갖춰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쩌면 그 사람이 필요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온다. 물어보면 내가 그렇게 답변을 하라면 절대로 간섭은 아니거든요. 도와주는 거는. 그러면 덕되는 삶이면 나는 내 삶도 풍부하고 자연히 경제력이 갖춰진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나무 밑에 홍시를 쳐다보고 있으면 감을 따야만 홍시가 되는데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있으면 벌리만 떨어진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가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경제력이 없다고 자꾸 하소연하는 거는 바로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풍부하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뭔가 모르게 덕대는 필요한 거를 해주면 당연히 상대방은 내한테 은혜를 입고 덕을 입었으니까 상대방은 내한테 베푸거든요. 그래서 한번 곰곰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뭐 집에 돈이 없다, 내한테 돈이 없다, 왜 이렇게 가난할까라고 생각을 든다면 나는 과연 내한테 다가온 인연, 즉 시절, 그 시절에는 그 때에 맞춰서 나타난 인연들에 대해서 내가 과연 그 사람들한테 뭐를 했느냐, 뭐를 베풀었냐, 뭘 어떻게 득되는 삶을 살아왔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 딱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2025년 을사년 내일 입춘이면 새해가 이제 되는데 이제 이런 차원에서 내가 어떤 삶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묻지 아니한 것에서는 대답하지 마시고 내한테 다가온 인연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말하면 나는 그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해줄 수 있는, 분명히 내가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돈을 주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말 한마디, 그것이 이제 진정으로 그 사람을 돕는 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고 그게 필요한 것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